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외국인 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10수명이 뒤엉켜 흉기 난동을 비롯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 직후에 한데 몰려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범죄 그리고 기초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충분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인 체류자가 다수를 점하는 일정 특정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사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내국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대학원에서 이 외국인 정책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공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죠? 네, 저는 국제지역대학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공부했고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과 관련된 형사범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깊이 연구를 하고 계신 만큼 오늘 청취자분들께 쉽게 깊이 있는 내용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방송에서 이제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이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7.4%에서 작년 10월에는 1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2배 가까이 뛰었군요. 네. 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의 규모도 2019년 596명에서 2022년에는 1,5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또 최근 경찰이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접대부 공급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외국인들을 검거했는데요. 예. 이 조직의 총책은 무려 전과 10범 이상인 귀화한 중국인이고 예.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도구와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이 성매매 관련된 알선 범죄도 상당히 이 외국 범죄자들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 또 지난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네. 우즈베키스탄과 또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네. 또 인천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외국인 범죄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 체류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거의 제동이 크게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그 외국인 프로배구 선수가 어떤 범죄 사안이 적발이 돼서 이 수사당국으로부터 강제 출국 등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얼마 전 프로 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가 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소지한 채 입국했다가 세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지에 따른 반입이고 또 해당 식품을 국내에서는 복용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근거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출입국 사무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예.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이 선수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과 출국일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입국을 규제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이제 대마나 또는 마약류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터지게 되는데 이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사범 심사로는 강제 출국하고 입국 규제하는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체류 외국인들이 법 질서를 좀 잘 지키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처벌이 적절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이런 법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처벌 또는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게는 네. 형법에 따른 형벌 외에도 체류 자격에서의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예. 형법을 저지른 외국인의 추방 여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네.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즉 간단히 표현하자면 범죄를 행한 외국인을 추방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의 유형은 예. 강제 퇴거 명령, 예. 출국 명령, 체류 허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먼저 강제 퇴거 명령은 출입국관리법 59조 2항에 따라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고 예. 출국 명령은 같은 법 68조 1항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자진 출국 기간을 부여해서 출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체류 허가는 해당 외국인이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예. 강제 퇴거 명령이나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체류 자격이 취소되지만 예. 출입국 사본심사 결과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외국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체류 자격 그대로 보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표현 자체가 사범이죠. 출입국 네. 사범 심사죠. 이렇게 네, 되니까 결국은 사범심사입니다. 사법 심사가 아니고 네. 사범 심사. 저도 처음에 이 단어 처음 접했을 때 사법 심사인가 이렇게 네.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범 출입국 네. 사범 심사를 하는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300만 원 벌금 이상 돼야지만 꼭 되는 것도 아니네요. 불기소 네. 처분 받았을 때도 사범 심사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명확한 어떤 특정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을 때 예. 그런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네. 단 그런 사범심사 결과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예. 이후에 체류 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 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외국인이 받았던 형사 처벌이나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집행유예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 특별한 연고가 또 있게 되면은 사범 심사로 체류 자격 허가가 또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유가 어떻게 소명이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불법 체류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유학 비자 받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유학 비자 취득 이후에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 비율이 2018년 1.38%에서 2022년에는 7.13%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유학 비자나 어학연수 비자의 경우에는 예. 취업 비자보다는 다소 비교적 취득이 쉽기 때문에 예. 학업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 비자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가령 일부 국가에서는 예. 불법 유학원 브로커들이 유학생을 모집할 때 대놓고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엄격한 기준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자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오자마자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한 학기나 뭐 이렇게밖에 안 다니고서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되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했다라는 지표 자체가 네. 글로벌 지표라든지 이런 데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그 지표 자체에 대한 기준을 좀 수정할 필요도 좀 있겠군요. 네, 좀 더 실질적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령 몇 년 전에는 한 대학교에서 그 어학당 수강생 164명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에 도망가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전부 다요? 네, 대부분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네네. 출입국관리법 18조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박다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